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제가 이렇게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이런 거 참 우리 환자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이요법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안 했죠. 맛있는 것 먹는 이런 개념이고 즐거움, 이런 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이 즐거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 줄 수 있는가? 면역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이 또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 암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건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야채도 많이 먹고 뭐 쓰지만은 내 몸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쓴 거 싫어요.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또 싫어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암에 걸리고 난 후의 음식은요. 이거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3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약보다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영수가 우리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 기초가 되듯이 우리 음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권장되는 식품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보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있겠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면 다 타는 영양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 생각만 주로 우리 환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비율을 어떻게 먹는가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우리 환자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절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전체 먹는 것 한 20% 정도만 좋고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탄수화물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 2고 지방이 2 이런데 이런 부분들 비율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이 6이 되고 탄수화물이 2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지 이것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타는 영양소를 어떻게 태울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밥을 짓고 있는데 솥안에 있는 쌀이 있잖아요. 쌀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 그 다음에 불꽃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비타민이라고 미네랄. 그 솥 안에 쌀에다가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이렇게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미네랄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잘 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산화물이 몽땅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들이 유전자 변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손상도 주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주고 핵도 손상 줘가지고 암으로 또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음식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양소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을 좀 더 중시하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경우는 칼륨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
사실은 히토류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만 히토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히토류가 중요해요. 히토류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히토류가 암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전을 통해서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히토류가 많은 이런 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암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안 됐지만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음식에서 이제 이런 그 영양소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음식에는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들. 그래서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아니면 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될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육류를 먹다 보면 되게 사육이나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많고, 또 채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화학 물질은 아주 중요해요. 되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이 유전자는 변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의 세포 손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만 보충해주면 되는데 10개를 보충해주면 9개가 남잖아요. 그럼 9개만큼 커버려요.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차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하는 물질이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경우는 표적치료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식물에 있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이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분이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안에 어떤 특히 우리 암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건 되게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암에서 환경 개선시켜주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산성화입니다. 산성화를 바꿔주는 음식. 그럼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네랄. 특히 우리가 산성화를 막는 데 있어서는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게 칼륨이거든요. 그리고 알칼리를 약간 떼는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섭취해서 암세포 주변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